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6월 17일 부동산 정책을 보시게 되면 재건축과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제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내용이 재건축 부담금 징수를 이제 확실히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해 하시는 고객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좀 공부를 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제가 한번 PPT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전에 합헌 결정이 났어요. 법원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입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거둬들 상황인데요. 재건축은 2년 거주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투기나 요즘 세력들이 조금 많이 좀 위축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한남 연립은 17억, 두산 연립인 4억은 전체적으로 이제 뽑는 거고요. 반포에 있는 그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조합원당 1억 조금 넘게 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얼마나 시세 차익이 많이 나면은 그 정도 달까?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쪽 지역에서는 벌써 다 알았을 텐데, 제가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었지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들어봤을 겁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초과 이익이 1인당 초과 이익이 1억 1천만원 이상 난다. 그러면 50%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내가 지금 차익이 1억 1천 나오면 50% 내는 거야? 그건 아닙니다.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은 향후에 이제 그 입주 시점 되면 부과라고 내거든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이라는 거는 집을 팔아야지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 분담금은 그게 아닙니다. 부담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세 차익에 비해서 이만큼 올렸어. 그러면 부과하면 바로 6개월 뒤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여유가 없으시다고 하면은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이나 이런 뭐 용산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차익이 많다 보니까 분담금이 좀 큽니다. 서초구나 강남 3구부터 해가지고. 그 외에 이제 강북이나 그런 외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6월 17일 그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강남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근데 강북은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강남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차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일단은 제가 먼저 내용을 부가율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이게 바로 아까 말씀 실제 이익이 아니라 장부상 이익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바로 시대 차익을 받아서 돈을 받은 게 아닌데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시면은 엄두도 나지가 않는 상황이죠. 그만큼 금액을 찾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이렇게 차익이 많이 투기 세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상승되거든요. 그 자체를 잡겠다는 내용이에요.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재건축 아파트라. 자, 보시면 3천만원 이하는 면제입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는 한 10% 나오고요. 5천만원, 7천만원 이하는 20%. 여기 퍼센테이지만 보면 됩니다. 이 내용 큰 의미가 없어요. 10% 그리고 맨 마지막 1억 1천만원 초과되면 50%를 내야 됩니다. 그럼 아까 5억, 6억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차익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평균 이익이 5억이라면 10억 이상 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0억 이상 나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정확한 뜻은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해서 초과 이익이 생깁니다. 거기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초과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준공 시점하고 맨 처음에 조합 설립할 때 그 기준과 이런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빼고 나머지가 그 초과 이익이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부과율이 면제냐 50%가 내냐 그 상황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이란 종료 시점 주택 가액에서 마이너스
개시 시점 주택가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얘기하면서도 단어 얘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주 접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워요. 쉽게 설명하면 종료 준공 시점의 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내용들하고 합쳐진 내용이고요. 쉽게 말해 종료 시점은 준공 시점이고 개시 시점 주택 가액은 조합 설립할 때 하면서 나중에 그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이게 분양가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그쵸? 대략적인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때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점은 좀 있긴 있어요. 제가 그것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정산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이란 뭐냐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 이자 상승률이냐 아니면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냐 보면은 보통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그걸 산정을 해가지고 곱하고 총액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개발 비용 개발하려면은 뭐 일단 광고비도 들어가고 뭐 이런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기타 비용을 뺀 나머지가 재건축 초과이익입니다. 이 말들이 어려워요. 그럼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은 준공 시점의 공시가격 딱 준공 났을 때 그 공시가격과 일반 분양 주택가격 있잖아요. 일반 분양할 때 주택가격 있죠. 일반 분양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 청약할 때 일반 분양가 플러스 그리고 그 재건축을 할 때 소형주택을 인수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형주택을 인수할 때 그것도 플러스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입니다. 이 단어가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이에요. 자, 첫 번째 거 풀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이 이겁니다. 그러면 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은 도대체 뭔 뜻이냐? 재건축 조합원의 취득 원가입니다. 시점의 전체 공시지가를 보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에 만약 들어가서 향후에 몇 년 후에 할지는 몰라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절차가 되게 길잖아요. 재개발한 재건축은. 그리고 뭐 조합 설립부터 해가 엄청 길잖아요. 그때 했을 때, 그때 조합 설립했을 때, 그때쯤 갔을 때 기준입니다. 조합 설립 시점이에요. 그때의 기준 시가를 봅니다. 그러면 매년 1월 1일날 공시지가 있잖아요. 그 금액이 다 해가지고 이게 다 둬야 됩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다 둬야 돼요. 복잡하죠. 근데 그걸 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역으로 보면 조합이 설립이 시점이 되고요. 한참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는 데도 있겠지만 오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합은 예를 들어서 2011년에 했다고 쳐요. 저 설립이. 근데 한참 뒤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할 때 이 조합 설립 시점으로 취득 원가를 보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럼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큼 또 금액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들이 그거를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변경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쪽에 관계된 분은 당연히 조합 설립 시점으로 해야지, 아니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해야지 그 차익이 덜하니까 좀 부담이 덜한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차익이 그때 시점에 조합 설립 시점에 할 때 그 금액을 보면은 그 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걷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 개인적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럼 두 가지가 해결됐네요.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이 형성됐어요.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총액과 개발비용은 이제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니까요. 보면은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평균주택 가격 상승률 중에서 최대값입니다. 그 중에 높은 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책정해 준 게 아니라 그걸 돈 받으려는 사람들이 책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인상분이 근데 그중 최대값인데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냐 이게 높냐에 따라 틀린데 이제 그 금리도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에 맞춰서 가는데 그전에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더 높았죠. 보통 하니까요. 개발 비용은 이제 건설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등은 워낙 많으니까 변수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끝나면 이제 막 헷갈릴 거예요. 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계산을 해볼게요. 2500세대로 가정을 할게요. 조합은 2000세대. 솔직히 너무 많죠? 500세대밖에 일반 분양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개시 시점, 아까 말했죠? 조합 설립 시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가, 1조입니다, 1조. 그리고 개발비가 한 1조 들어갑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개발 비용입니다.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예를 들어서 약 3,400원을 할게요. 약자를 다 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조합원 전체 분양가는 2조. 일반 분양 주택 가격은 5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언제 나중에 되면 압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요. 이것만 나중에 계산하면 돼.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이잖아요. 종료 시점은 준공 시점의 공시가격, 일반 분양가, 소형 주택 이수 가격을 말했어요. 보통 이게 없습니다. 많이 생각보다. 그러면은 조합원 전체 분양가가 이거였죠. 일반 분양 주택 가격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2조 5천억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입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도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개시 시점의 조합 설립가 1조씩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1조 개발 비용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에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1,600억이 나온 겁니다. 1,600억이 나왔죠. 그러면 그 1,600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합의 그 2,000세대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한 세대당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얼마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3천만 원부터 초과될 때부터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을 제가 8천만 원 초과가 됐기 때문에 600만 원 곱하기 조합원 수 2,000명이었죠. 그걸 한 다음에 더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부가율이. 그래서 보통 그냥 여기서 3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 세대당 8천만 원이기 때문에 2,400만 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한 세대당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재건축 그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한 시점부터 6개월 뒤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변수가 나중에 또 생길 수가 있는 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됐다고 제가 가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이 더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나오냐? 초반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지부진했는데 조합원 전체 분양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왜냐면 조합 설립하고 나서 맨 처음에 이렇게 하지만은 향후 또 이게 금액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덤핑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건축 초과 부담금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비슷하니까 이게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 같은 경우가 조합원 전체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개발비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 부담금이 더 큰 겁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 재건축 초과 부담금 어떻게 계산해서 그냥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동영상을 들고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은,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이게 들려드렸던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많이 알수록 내가 지금 그게 커리어가 더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도 설명드리고 다른 것도 부동산 관련 거 제가 중개업을 하니까 설명드리고
그래서 재건축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